오늘의 어린이 책. 안녕하세요. 성평등과 다양성 그리고 공존의 어린이 책을 추천하고 있는 오늘의 어린이 책입니다. 오늘도 오늘 어린이 책에서 추천한 400여 종의 도서 가운데 새로운 어린이 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멋진 책들을 함께 읽으면서 어린이 책에 푹 빠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들은 오늘의 어린이 책의 세 가치 가운데 세 번째 가치죠. 공존의 가치를 주로 말하는 어린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안전에 대한 책인데요. 공존이란 서로 함께 어울려 살아감을 의미하죠. 근데 여기서 안전이 왜 중요한가? 그거는 공존 그 자체를 좌우할 만큼 안전감,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성평등 어린이 책을 큐레이션하는 오늘의 어린이 책에서 말하는 안전이란 우리 몸에 대한 권리를 알려주고 성폭력의 정의, 그리고 예방과 대처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책들을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책의 인물과 서사에 관한 22번째 질문은 이렇게 설정했어요. 어린이에게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알려주고 있나요? 네, 우리 모두는 자기 몸의 주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누구든 동의 없이 내 몸을 마음대로 다루어서는 안 되겠죠. 자기 몸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라, 그렇게 말하는 어린이 책들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책입니다. 내 몸은 나의 것이라는 그림책인데요. 부제로 내 몸의 느낌을 이해하고 존중해요, 이렇게 표지에 쓰여 있네요. 린다 월버드 지라드 글, 로드니 페이트 그림, 권수연 옮김, 문학동네에서 2007년에 나온 미국 그림책입니다. 32쪽 정도 되는 그렇게 두껍지 않은 그런 그림책이고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판형에 표지를 보니까 어린 소녀가 강아지를 이렇게 꼭 안고 있는 굉장히 평화로운 그림이 표지에 있고요. 뒷면에는 남자 어른이 어린이를, 아빠가 어린이를 업고 있는 걸까요? 예, 그런 작은 그림과 그 위에는 조심해라는 말보다 스스로 지키는 힘을 먼저 길러주세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존감, 스스로 지키는 힘, 이런 게 어떤 경고의 말보다는 훨씬 중요하다, 먼저다, 이런 의미일 건데요. 책의 내용을 한번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표지에는 여자 어린이가 키를 이렇게 재고 있는 그런 스케치 그림이네요. 세상에는 서로 존중해야 할 자기만의 것이 있어요. 줄리라고 내 이름이 적힌 것은 나의 것이에요. 내 허락 없이 가져가면 안 되고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된다는 표시예요. 내 칫솔 쓰면 안 돼. 나만 쓰는 칫솔이니까. 내가 오빠에게 말했더니 웩, 누가 쓰고 싶대? 오빠는 어이없어 했어요. 나는 오늘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나 말고는 아무도 열어보지 않아요. 내게 온 편지니까요. 아무리 아빠라도 내 편지를 마음대로 볼 수는 없어요. 편지에는 수전이 보낸 생일 파티 초대장이 들어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자기 방문을 닫고 있으면 혼자 있고 싶어요. 들어올 땐 노크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우리 오빠 롭의 방은 오빠만의 공간이에요. 그 안에선 오빠가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어도 되지요. 엄마 아빠도 가끔 방문을 닫아두어요. 네, 이 글에는 글과 어울리게 한쪽에는 주인공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림이 있고요. 한쪽 면에는 오빠의 방문이에요. 접근 금지, 통제 구역, 출입 금지, 이런 딱지들이 문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내 방문을 닫아둘 땐 나 혼자 있고 싶다는 뜻이에요. 나는 혼자 책을 읽거나 금붕어가 먹이 먹는 모습을 구경하기도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기도 해요. 내 몸도 다른 사람이 함부로 대하면 안 될 나만의 것이에요. 내가 수영할 때 수영복으로 가리는 부분, 그러니까 내 가슴과 성기와 엉덩이는 나만의 것이라고 엄마가 말해주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유 없이 만져서는 안 된다고요. 남자아이의 성기와 엉덩이도 마찬가지예요. 아기인 남동생의 몸도 자기 것이에요. 하지만 남동생은 혼자서 기저귀를 갈거나 씻을 수 없어요.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아기를 돌보는 사람은 남동생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몸은 자기 것이고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남이 만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니에요. 혼자서 내 몸을 돌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기 위해 내 엉덩이를 만져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엄마가 의사 선생님에게 먼저 부탁을 해요. 엉덩이를 만질 거라고 내게 미리 말해달라고 말이에요. 엄마 아빠는 내가 싫어하는데도 누군가 내 몸을 만지려고 하면 그곳이 어느 부분이든 싫어라고 말해야 한다고 했어요. 네, 계속 같은 이야기죠.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남동생이 나한테 뽀뽀하는 걸 좋아하지만 함부로 나하고 장난을 쳐서 나를 누르거나 내가 싫은데 계속 그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럴 때는 그만해. 그만하라니까 이런 말을 하라. 이렇게 또 쓰여 있기도 하고요. 또 좀 넘어가서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삼촌이라고 해도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내 몸을 만질 수 없다. 싫을 때는 싫다고 얘기해라 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런 삼촌 이야기를 했을 때 내 말을 다 듣고 나서 엄마가 말했어요. 줄리, 엄마는 자기 마음을 소중히 하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누군가 너를 만지는데 안 좋은 기분이 들 때는 그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말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엄마가 충고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는 싫을 때는 싫어라고 소리 지르고 도망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자기가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 나를 만졌을 때, 그랬을 때는 그건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비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럴 때 엄마가 딸에게 얘기하죠. 그렇지, 똑똑한 내 딸. 만약 내가 비밀로 하면 아무도 널 도와줄 수 없어. 자, 이제 잠잘 준비를 할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경계가 우리 몸을 함부로 다른 사람이 침해할 수 없다라는 걸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북클럽은 이 책을 어떻게 리뷰했을까요? 타인과 나의 경계를 인식하는 것은 성폭력 예방의 첫걸음이다. 몸의 경계를 침범하는 미묘한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그럴 때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좋은지 분명하게 제시한다. 아이들은 호의와 나쁜 의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거부를 잘 표현하지 못하기도 하므로 익숙하고 일상적인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교육적인 그림책입니다.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이 책에서 제일 좀 좋았다, 인상적이었다는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딸과 엄마의 대화 장면이에요. 어떤 일이 생기면 꼭 엄마에게 말해줘. 내가 싫다고 말해도 상대방이 듣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건 장난이야 하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너에게 나쁜 일이 생길 거라고 겁을 줄 수도 있지. 하지만 누가 너의 성기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할 땐 엄마가 꼭 알아야 한단다. 아무리 겁이 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건 간에 꼭 엄마에게 말해주렴. 만약 엄마가 주변에 없으면 아빠나 선생님 혹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른한테 말해. 만약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해. 말하는 걸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건 그건 내 잘못이 아니거든. 네, 얼마나 열심히 2번, 3번 다짐을 받듯이 비밀, 나쁜 비밀을 갖고 있지 마라. 누구든 주변에 믿을 만한 어른에게 꼭 얘기해야 한다는 거를 다짐을 받아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런 이야기를 어린 아이들이 어른에게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미리 엄마가 혹시라도 모를 그런 나쁜 상황을 있을 때는 꼭 말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책의 번역자인 권수연 선생이 쓴 부분을 좀 읽어보면은 자신의 몸을 자기만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나만의 것이라는 것을 줄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잘 알게 되고 또 나의 것, 소유 개념을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나의 감정, 인격, 또 나의 자기 결정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훈련이라는 것을 뒤에 해제에 싣고 있습니다. 이 책의 작가는 린다 월브워드 지라드라는 선생님인데요. 우리는 너를 입양했단다. 벤자민 쿠, 에이즈에 걸린 소년 알렉스, 또 누가 낯선 사람인가요? 어떻게 해야 하죠? 등 어린이의 안전과 열린 마음을 위한 책을 많이 썼고요.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면서 계속 글을 쓰고
계신 분이라고 해요. 그림 작가인 로드니 페이트는 20년 넘게 어린이 책에 그림을 그렸고 또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그래픽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주인공인 줄리의 일상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자기의 몸과 감정은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나만의 것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줄리가 가족과 또 주변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겪게 되는 다양한 신체 접촉 상황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렇게 열거해 가면서 기분 좋은 신체 접촉과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구분해서 그 원하지 않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주 잘 알려주는 그런 성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의 어떤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책, 말해도 괜찮아 라는 그림책인데요. 제시 글그림, 권수연 옮김, 문학동네에서 2007년에 나온 책입니다. 미국 그림책이고요. 36쪽 정도 되는 그림책이에요. 표지부터 볼까요? 어린이 그림입니다. 어린이가 직접 그린 그림을 표지로 전체 그림을, 글그림이 모두 어린이가 한 거네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어린이가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는 아마도 제시의 자화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뒷면에는 책을 만난 어른들에게 주는 글이 좀 실려 있고 또 제시가 그린 그림이 일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그 일을 겪은 나의 사촌들에게 바칩니다. 라고 책 앞에 본문 들어가기 전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글이 실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나는 4살 때 내가 믿고 사랑했던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어. 그 사람은 삼촌이었어. 삼촌은 나의 대부님이었지. 삼촌은 내게 무언가를 억지로 하게 했어. 나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 내 팔과 다리, 그리고 내 몸의 소중한 부분을 아프게 했어. 나는 싫어요 라고 말했어. 하지만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는 악마 같은 미소를 지었어. 마치 눈이 빨간색으로 변한 것 같았어. 한동안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가 무서운 짓을 하겠다고 했거든. 만약 내가 누구에게라도 이 일을 이야기하면 나와 우리 부모님을 때려줄 거라고. 아직 아기인 내 동생한테도 나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하겠다고 했어. 만약 내가 이 일을 말하면 나쁜 사람이 나를 어디론가 끌고 가서 내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릴 거라고 했어. 얼마 후에 나는 뭔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 나는 엄마 아빠가 화를 내지 않기를 바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용기를 내어 말했어. 말을 끝내고 보니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보였어. 내가 말해줘서 기쁘다고 하셨어. 엄마 아빠는 나를 어딘가로 데려갔어. 그곳에는 여자 어른들이 여럿 있었지. 나는 거기에 있는 여자 인형을 나라고 생각하고 남자 인형을 삼촌이라고 생각하면서 인형극을 했어. 나는 인형들을 가지고 삼촌이 내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여주었어.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시의 그림이 이 글에 맞추어서 계속 이어져요. 삼촌의 그 외모를 묘사한 부분은 약간 원숭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주 무서운 남자 어른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말을 했을 때 엄마 아빠가 팔을 이렇게 쭉 뻗어서 이 주인공 여자 어린이를 안아주려고 다가오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예,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결국은 이 아이가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래서 경찰이 삼촌을 잡으러 왔고 자기는 9살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또 누군가 너도 나와 같은 일을 겪었다면 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담 선생님에게 말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또 주변에 자기와 비슷한 경험을 한 그런 아이들을, 친구들을 위한 조언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밀을 털어놓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직접 겪은 일을 썼기 때문에 비슷한 일을 겪은 어린이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또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는 것은 좋은 거다. 그런 걸 비밀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경험자의 입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전문가들이 성폭력을 판단할 때 활용하면 좋은 책이라는 어떤 가이드가 붙어 있는데요. 말해도 괜찮아, 말하면 도움을 받게 될 거야 라는 확신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가, 그런 어떤 지침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북클럽은 이 책을 어떻게 리뷰했을까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도 잘 이해하지 못한 어린 나이에 겪은 성폭력을 주변의 도움으로 극복해가는 과정을 당사자 어린이의 목소리로 들려주고 보여주는 그림책입니다. 성폭력 생존자 어린이 제시가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독자에게 말을 건넵니다. 너도 누군가에게 말하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좋아하는 장면, 말을 하고 상담을 받았지만 그게 금세 나아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즘 나는 화가 많이 나. 하지만 나는 알아. 그게 평소에 화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걸. 내가 화나는 건 삼촌 때문이라고 생각해. 화가 나면 나는 베개를 집어 던지거나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를 질러. 그러고 나면 기분이 훨씬 나아지거든. 네. 이렇게 자기 감정을 이렇게 밖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를 감추거나 참거나 하는 건 오히려 마음의 병을 더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어른이 너를 힘들게 할 때 어떤 기분이 들지 난 알아. 어느 곳에 있든 불안할 거야. 그러니 친구야,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 이런 일을 겪은 어린이들은 도움을 받아야 하거든. 나는 도움을 받았어. 그리고 너희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너의 친구 제시로부터. 이렇게 친구들에게 조언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제시는 9살 때 이 이야기를 썼는데요. 11살이 됐을 때 글을 다듬고 글에 맞는 그림을 다시 그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수공예, 재즈 댄스, 체조를 좋아하는 그런 어른이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댄스 강사나 해양생물학자가 되고 싶다 그래요. 이 책에 대해 제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과정이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이 책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했네요. 굉장히 어른스럽고 대견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성폭력 피해는 그 주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하죠. 한국 성폭력 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의 약 20%가 13세 미만 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발생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중에 80%가량이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 친척, 유치원이나 학원 관계자 같이 주변인에 의한 피해가 가장 높다라는 거고요. 그중에 25%가 미성년 가해자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도 앞으로도 관심을 기울여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문학동네 어린이 성폭력 예방 시리즈 그중에 한 권이에요. 말해도 괜찮아. 그 자신의 치유의 과정, 그 몸이 겪은 어려움을 어떻게 치유해 갔는가 이런 이야기를 어린이의 목소리로 그림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성폭력이 발생한 다음에 치유 과정에 초점을 맞춘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할 세 번째 책, 또 그림책입니다. 이럴 땐 싫다고 말해요 라는 책인데요. 제목만 들어도 어떤 책, 어떤 이야기를 말하는 책인가 조금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부제로 나쁜 어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이야기까지 쓰여 있습니다. 로베르 오센 기획, 마리 프랑스 보트 글, 파스칼 르메르트 그림, 홍은주 옮김, 문학동네에서 나왔고요. 아까 두 권의 책과 같이 이어진 시리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99년 거의 20년 정도 된 책인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런 프랑스의 그 어린이 논픽션입니다. 44쪽 정도 되는 책인데요. 앞에는 이럴 땐 싫다고 말해요라고 크레용으로 쓰여진 그런 표지 제목 글씨가 있고요. 어린이하고 뭐랄까 이거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재미있는 일러스트가 표지 그림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선인장 소녀 미미와 고슴도치 가스통에게 배우는 나쁜 어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법,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조금 이상했던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게 선인장 소녀인가 봐요. 미미, 그 다음에 옆에 작은 동물은 고슴도치 가스통인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 나예요. 선인장 소녀 미미. 왜 하필 선인장 소녀냐고요? 피부가 초록색이어서도 수염이 다보록해서도 아니에요. 약간 유머러스한 느낌을 줍니다. 그건 내가 고슴도치 가스통이랑 꼭 닮았기 때문이죠. 조그맣다고 얕보다가는 큰 코 다쳐요. 이렇게 가스통이 하는 말이 쓰여 있고요. 옆에는 그 미미하고 가스통이 이렇게 수영장인 것 같아요. 미끄러운 거기를 걸어가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월요일 수영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넘어질까봐 조심조심 걷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탈의실로 잠깐 와보라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어쩌면 괴짜 아저씨인지도 몰라요. 네,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죠? 난 싫어요 라고 말하고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이 탈의실로 가보았지만 아무도 없더래요. 선생님은 날 칭찬해 주셨어요. 아무나 함부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요것은 고슴도치 말씀이에요. 옆에 고슴도치가 계속 미미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훈수를 두거나 장단을 맞추는 그런 식으로 쓰여진 그림책입니다. 파리가 붕붕거리면 쫓아버리죠.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리면 귀를 막지요. 친구가 성가시게 굴면 화를 내지요. 어린이 괴롭힐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고슴도치 가시 맛 좀 볼래? 내 몸을 지키려면 가시를 모조리 곤두세워 상대방을 쫓은 후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싫어요 라고 분명히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른들에게도 말이에요. 싫어요 라고 크게 쓰여 있고요. 어린이를 존중하지 않는 어른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상황,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함부로 하려고 하는 상황들을 차례차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내 몸을 만지는 것이 불쾌하다면 이렇게 말합시다. 내 몸은 내 것이에요. 사유재산 이렇게 쓰여 있네요. 누군가 나를 어딘가 데려가려고 할 때는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상황도 있어요. 알리라는 친구는 따라갔다가 금세 돌아왔어요. 잘 생각해보니 내가 옳더래요.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되죠. 이렇게 또 쓰여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계속 보여주다가 톰한테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톰의 잘 아는 아저씨가 톰의 옷을 벗기로 했대요. 그리고 비밀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비밀은 간직해서는 안 된다. 톰은 내게 모두 털어놓았고 우린 톰의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결국 그 아저씨는 감옥에 갔지요. 굉장히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네요. 예, 이렇게 싫다고 말해야 하는 여러 상황들을 열거해주면서 그때 각각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까지 아주 명징하게 보여줍니다. 단지 말뿐만이 아니라 말한 다음에 어떤 행동이 이어져야 하는가까지도 굉장히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북클럽은 이 책을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어린이가 학교, 공원, 학원이나 귀갓길 같은 일상 공간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 나쁜 의도로 접근하는 어른들에게 또는 위험에 빠진 친구를 위해 어떻게 당당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지 차근차근 알려줍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쉽고 깔끔한 그림책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에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3가지 질문을 떠올려 보라라고 해요. 그 제안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싶나? 그렇지 않으면 싫어요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겠죠. 2번째는 받아들인다면 내가 어디에 가 있는지 가족이나 선생님이 알까요? 예, 나의 위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른들이 알도록, 주변 어른들이 알도록 해야지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3번째는 필요한 경우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나요? 예, 너무 고립된 환경에 처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 3가지를 꼭 떠올리고 싫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싫어요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셋 중 하나라도 아니다가 있으면 거절해야 합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고슴도치의 상황극이 벌어지는데 고양이가 같이 놀래 그러자 아니 그럴 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
또 들어오지 그래? 그렇게 했더니 아니 내가 거기 있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답하는 거. 이리 와. 그러니까 싫어.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못할 때니까. 각각의 상황을 아주 그림으로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작업한 작가는 마리 프랑스 보트라는 작가인데요. 글작가예요. 저자는 직접 자신이 목격한 아동 학대의 경험들을 토대로 어느 어린이의 희생이라는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고, 또 자신의 이름으로 어린이 인권보호협회를 설립하고 전 세계 어린이들의 인권 존중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작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 뒤에는 성폭력 상담 기관들이 많잖아요. 그런 기관들이 마지막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의 이야기,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많다는 것, 그것을 혼자만의 비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책이 여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책입니다. 네 번째 책인데요. 그림책이에요. 좋아서 껴안았는데 왜? 이번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림책입니다. 아동 안전을 위한 경계 존중 교육 그림책. 네, 경계를 존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경계가 무엇인지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현의 글, 이효실 그림, 천개의 바람에서 2015년에 나왔고요. 어린이 논픽션이고 36쪽입니다. 표지는 좋아서 껴안았는데 왜? 라는 제목과 함께 밑에 여자 어린이하고 남자 어린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자 어린이는 팔짱을 끼고 새처럼 하고요. 남자 어린이는 좀 미안한 표정이에요. 머리를 극적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 벌어진 것 같아요. 뒷표지를 보니까 여자 어린이가 손을 쫙 뻗어서 안 돼! 라고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고, 남자 어린이는 왜 그러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표정으로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집필한 이현애 선생님이 이 책을 설명해 주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책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은 아주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 어린이가 지아야 나는 내가 좋아 라고 목을 꽉 끌어안았는데, 지아는 그게 그렇게 즐거워 보이지 않는 표정이에요.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준수는 같은 반 지아가 너무 좋아서 지아를 꽉 껴안았어요. 그런데 지아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난 그냥 내 마음을 표현한 것뿐인데. 준수는 어리둥절했지요. 도대체 준수가 뭘 잘못한 걸까요? 네, 준수가 뭘 잘못한 걸까요? 지아가 싫다는데 한 거는 일단은 무조건 잘못이죠. 준수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네, 그 가르침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세계 지도를 보여주었어요. 우와, 세계엔 정말 나라들이 많구나. 울퉁불퉁 꼬불꼬불.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선이 그려져 있어요. 이 선이 국경선이에요. 국경선은 나라와 나라를 구분해주는 경계선이에요. 네, 교실 상황에서 선생님이 국경선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어요. 공이 운동장 밖으로 떼굴떼굴. 준수가 공을 따라가는데 차가 쌩 지나가는 거예요. 준수는 얼른 인도로 올라섰어요. 휴, 다행이다. 차가 다니는 길하고 사람이 다니는 길은 나뉘어 있어요. 두 길 사이엔 서로 구분해주는 경계선이 있어요. 가만 보니 차가 다니는 길 사이에도 노란색 선이 있네요.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찻길이 넘어가지 말라고 노란색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준수는 하원이하고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준수 장난감은 준수 거고 하원이 장난감은 하원이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장난감 사이에 경계선이 있어서 각자 누구 것인지 구분해 주어요. 가방, 신발, 사물함, 이 모든 물건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어요. 준수가 지은이의 볼을 꼬집고 도망가요. 아, 누구야? 지은이가 화를 내며 준수를 쫓아가요. 아무리 장난이라도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아프게 하면 안 돼요. 나의 몸, 너의 몸, 각자의 몸에도 경계선이 있어서 서로 구분되니까요. 사람의 기분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교실에 있어도 각자 기분이 달라요. 아싸, 왕따찌 생겼다. 철수 기분은 야호, 좋지만 오늘 동생이랑 싸운 친구는 불편하다라는 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 길과 길 사이, 물건과 물건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이 모든 걸 구분해 주는 것이 경계선이에요.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세상 모든 곳에는 경계가 있어요.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경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쭉 말해주고, 이제 사람과 사람의 경계에서, 같이 놀래? 라고 말했지만 싫어. 오늘 엄마한테 혼나서 놀 기분이 아니야. 그러면 그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슬픈 친구에게도 그 감정을 존중해줘야 한다. 그리고 가족이더라도 밖에서 예를 들어서 막 엉덩이를 톡톡 치든지 또 껴안고 뽀뽀하는 게 싫을 때가 있다. 이럴 때는 내 생각을 정확하게 말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적고 있습니다. 가족이 내 생각대로 대해주면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져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커진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좋아서 껴안았는데 왜에 대한 다음 북클럽의 리뷰를 보겠습니다. 친구가 좋다며 허락 없이 껴안는 것도 상대의 경계를 함부로 넘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넘을 때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내 경계를 잘 지키고자 의사표현하는 것도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어린이의 하루 일과를 따라가며 반드시 알아야 할 동의와 경계에 관해 친절히 설명하는 그림책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았던 부분은 이 이야기가 시작할 때 준수가 지아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와라 껴안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아는 그걸 되게 불편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쭉 이런 경계 존중 교육이 지나가고 나서 준수가 마침내 깨닫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친하기 때문에 혹은 장난이 치고 싶어서 친구 바지를 막 갑자기 뒤에서 확 벗기거나 친구를 골려주거나 친구 물건을 막 빼앗아서 장난을 치거나 또 여자친구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했던 어떤 장난들을 밤에 혼자 생각하니까 반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계선은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해주는 선이에요. 하지만 방심하면 쉽게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어요. 준수는 무심코 친구들의 경계선을 넘어갔던 일들을 떠올렸어요. 또 지아한테 뭘 잘못했는지도 깨달았고요. 준수는 지아한테 멋지게 사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편지를 씁니다. 지아에게 지아야 나는 내가 너무 좋아. 그 마음을 그냥 표현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꽉 껴안았어. 그러면 너도 기분이 좋을 거라고. 자기 좋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을 줄 알았지. 근데 오늘 깨달았어. 너의 주인은 너라는 걸. 내 몸과 내 기분의 주인 말이야. 아무리 좋아도 내 경계선에 들어가도 되는지 먼저 물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그래도 나 싫어하지 않을 거지? 내 마음을 꼭 알아줘. 친구 준수가. 네, 준수는 장난꾸러기였기 때문에 그 경계가 중요하다는 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네요. 친구가 지아가 용서해 줬을지 글쎄요. 그 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저자인 이현애 선생님이 말하는 경계 존중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가이드가 붙어 있어요.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 경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신체적, 물리적, 언어적, 정서적인 개인 영역을 의미합니다. 국가 간의 국경선이 있고 길에는 차도와 인도가 있는 것처럼 개인 간에도 사적인 경계가 존재해요. 이런 것을 함부로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바로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네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쓴 작가 이현애 선생님은 가족학,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을 공부했고 또 가족학으로 박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폭력 예방교육, 아동 여성 안전교육 이런 권익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아동 여성 장애인을 위한 그것에 대한 여러 책을 집필하고 있는 전문 연구자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경계 존중 교육은 결국은 이런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교육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교육을 잘 시킨다면 사건이나 사고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책들 모두 소개했습니다. 어린이들이 경계와 안전에 대해 배울 수 있고 또 위급한 상황에 구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재미있고도 실용적인 어린이 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어린이 책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